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볼 텐데요. 작전에서는 앞서 저희가 안 다뤘던 그 이슈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전면 보복입니다. 전면 보복. 두렵지 않다라는 논평까지 냈는데요. 이와 함께 히토류 쪽으로 좀 빼줘서 국내 히토류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진핑 주석이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최초의 전화 통화 한 번 한 이후로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교류가 없거든요. 그게 뭐 약간 이제 밖에서 나온 카더라 통신이기는 하지만 백악관 측이 오히려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걸 거절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었다, 시진핑이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그 사실이 맞는 거 아니야가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전방위 보복을 바로 주말 금토일에 내놨습니다. 1016자의 성명서를 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미국이 일으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응하겠다. 이런 논평을 해놨습니다. 크게 중국의 맞보복은 4가지 형태, 4가지 화살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관세를 때리는 보복 관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수출 제한인데 언제 꺼내지 했었던 히토류 제한 카드가 이번에 일부 꺼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 규제, 미국 기업들을 옥죄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것도 중요한데 국제전으로 갑니다. 지금 WTO에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걸면서 각국에게 나한테 같이 걸자. 우리 단체 집단 소송하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다 모여라라고 해서 자기가 리더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 4가지 화살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보복 관세는 뭐냐면 10일 낮 12시 1분에 모든 메이드 인 USA, 미국산 제품의 34%를 관세를 매기겠다. 왜 10일 낮 12시 1분이냐? 미국의 관세가 9일이잖아요. 같은 시각에 중국 시간을 맞춘 것이 10일 낮 12시 1분이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막 관세 때릴 때 뭐에 대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중국도 조금 찔끔찔끔 맞보복을 했잖아요. 이번은 모든 제품입니다. 모든 제품으로 확대를 했다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출 제한에 대해 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예견한 대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체를 다 꺼내든 건 아니고요. 일단 우주항공 쪽에 많이 들어가는 히토류 7종입니다. 뭐 사마늄, 디스프로푸슘 정도였었고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국내 히토류 관련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가 기업 규제인데 미국하고 무기 거래했었던 12개 군수기업의 수출 제한, 뭐 대만 뭐 여기까지도 카테고리를 좀 크게 돌렸습니다. 하고 마지막 4번째가 WTO의 국제법 위반으로 미국을 이제 기소를 했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체 국가에게 같이 하자. 나와 한 팀을 먹자. 각국은 합류하라라고 해서 범브릭스 국가들을 지금 중국이 모으고 있는 이 점을 분명히 트럼프도 알고 있을 텐데요. 미국 내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지금 하는 게 결국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 좋은 일 시켜준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게 단기전과 장기전이 있을 텐데 물론 장기전으로 가면 트럼프의 계획이 맞고 미국이 승리할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전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가령 이제 이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현재 미국의 이 대중국 수출액을 보면은 211조고요. 수입액이 642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이제 조금 수출하고 중국은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면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600조에 대한 돈의 관세가 지금 거의 50%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반면에 중국 인민들을 한번 보면 미국 제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세 한 30% 붙였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두 같은 것들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닥 그 인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고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민들의 반발을 누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전으로 갈 때는 미국에 지금도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하겠다 이런 분장 나오고 있고 대중을 이게 단체적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눈앞의 피해, 뭐 그렇게 막 그 속내를 파악한다거나 막 장기전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전에서는 중국에 훨씬 더 유리하는 오히려 갑의 위치를 중국이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언제 만나게 되고 이 미중의 갈등의 끝은 언제일까? 아까 바닥 신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봤지만 이 틱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관세 이거 맞보복 때리면서 야 틱톡 안 팔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75일 추가 유예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시진핑도 만나고는 싶겠죠, 트럼프를. 트럼프도 만나고도 싶고 이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뭐 만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또 우크라 광물협정입니다. 지금 우크라 광물협정에 트럼프가 목매는 이유가 중국이 히토류 제한할 때 속수무책입니다. 이 히토류 칠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히토류 좀 빼오고 싶은데 이걸 젤렌스키가 모르지는 않겠죠. 젤렌스키도 지금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 광물협정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끝으로는 오늘 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만 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현재 중국이 히토류를 압도하고 있죠. 매장량도 압도하고 생산량도 압도하는데 저기 매장량을 보면 베트남이라는 국가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거의 2천만 톤을 세계 2위인데 아직 생산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게 재작년 말이거든요. 작년 초기 때문에요. 저 오른쪽 표가. 생산에 지금 베트남이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으로 따지면 중국이 압도하고 있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 쪽에서 분명히 히토류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제 저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면 될 텐데요. 히토류 관련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출. 저 원광에서 추출하는 기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히토류를 어디서 조달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이제 막혔을 경우에 조달하는 기업들. 세 번째가 히토류 자석이 뭐 2차 전지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 자석 대체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매장은 되게 많은데 가공할 줄 알아야 되는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이쪽 가공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원강에서 히토류 원강에서 재련하고 분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기업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철강에서 재련하는 이제 포장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히토류도 이제 재련 분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또 날라야 되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 히토류 관련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조달하는 거 중국이 막았을 때 어디서 조달하느냐? 베트남 쪽이 저는 유망하다고 봐서 국내에서 보면 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과 이제 관련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또 제가 지금 자꾸 보는 이유가 가장 먼저 미국에게 관세 0%를 베풀었고 트럼프도 분명히 이 베트남에 히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가장 먼저 예외를 베트남에게 그런 선물을 주게 된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역시 뭐 물밑에서는 히토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자 미중 전쟁이 격화될 때 베트남도 우리 히토류 좀 갖다 쓰세요 어필하면서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의 뭐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LS 에코에너지 베트남과는 거의 그냥 완벽한 같은 팀 같은 기업입니다. 뭐 기업 업력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를 좀 함께 봤고 세 번째가 이 페라이트라고 하는 자석입니다. 이제 히토류 자석을 못 쓸 경우에 히토류가 없어서 그 히토류 자석 같은 역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페라이트라는 마그네트, 페라이트 자석인데 다만 페라이트 이 자석 관련주들의 시총이 한 700억, 800억 들이라고 그래서 변동성은 크겠지만은 투자엔 유의하시라라고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히토류 관련주를 살펴봤고요.